훗날 복을 잃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말, 함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알아보아요. 75세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노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이 들면 뭐가 중요해요? 운이 좋아도 노년에 찾아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젊을 때의 운은 부모님의 덕일 수 있지만 노년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단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입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항상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으로 끝이 좋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결국 파산하거나 가난해졌고 이혼하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 돌아오듯 운명도 그 말에 따라옵니다. 불행한 말을 하면 불행이 따르고 결국 노년이 슬프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의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말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6가지 습관만 피하면 여러분은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노년의 행복한 항해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노년의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첫 번째 말은 바로 비꼬고 남을 깔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농담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들의 비꼬는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만 상대방이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예민하다고 몰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비꼬는 어조와 마치 칭찬하는 듯한 말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을 매우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그렇게 사소한 일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하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75세의 상훈 씨는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은근히 공격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훈 씨가 이 커피 정말 맛있네 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1,500원짜리 커피가 맛있다고? 그럼 너는 더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마셔봤나 보네 라고 답했습니다. 또는 상훈 씨가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정말 멋졌어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아, 너는 더 좋은 데를 안 가봐서 그렇지. 나는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비꼬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훈 씨도 당황해서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이제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그들이 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이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때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상대의 말을 즉시 꼬집어서 되묻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비꼬려던 상대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비꼬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그들은 더 많은 말을 덧붙이며
자신의 비꼼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공격하려던 그들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상황이 되고 당신은 자신이 만만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질문을 던질 때는 절대 그 질문을 수용하거나 동의하지 마세요. 그래. 나 좀 그런 편이지. 좀 서툴러 라고 대답하면 그들의 덫에 걸려들게 되고 은근히 그들의 비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꼬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동의하는 말로 답하지 말고 그들이 의도하는 말을 되짚어 물어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세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기쁘게 살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남을 비꼬아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말은 단지 당신의 노년운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노년에 스스로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은 상대방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들입니다. 아마도 당신 주변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꺾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75세의 현우 씨는 친구들과 함께한 75번째 생일 기념 태국 여행에서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이런 것만 봐야 하나? 이걸 먹는데 왜 이렇게 돈을 써야 하지? 나는 절대 이런 것에 돈을 쓰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의 불평은 본인도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함께한 모두의 분위기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즐거워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 들어오는 운마저 내쫓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진정한 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운이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소중합니다. 스스로에게 행복하고 좋은 말을 건네세요. 세 번째로, 노년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남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끼지만 직접 나서서 헐뜯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대신 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 씨가 생일 선물로 아들이 차를 사줬대요. 집도 있고 아들이 차까지 사주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제3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민 씨는 정말 많은 걸 가졌지만 좀 자만한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딱딱하고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처럼 제3자가 끌려들어와 민 씨를 헐뜯게 되지만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저 놀라는 척하며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도 원하는 말을 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민 씨를 둘러싼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질투를 유발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로, 노년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거만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작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86세의 시우 씨는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조차도 불편해집니다.
저는 언제나 공손하게 말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는 줄었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와서 좀 알려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어떤 어르신들은 매우 공손하게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공손하고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만약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인 장유유서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고 상대가 나보다 어리면 곧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예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경솔하게 보일 수 있으며 당신을 매우 오만하고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나이가 들면 입은 무겁게, 귀는 넓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덕망이 있는 어르신들은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의 운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5번째 말은 소문을 퍼뜨리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은 평범하게 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헐뜯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누가 뭘 했다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같은 식으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이야기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방금 들은 새로운 정보를 남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 보세요. 말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승철 스님은 심지어 임종을 앞두고도 말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쌓은 스님조차도 말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무심코 한 말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 즉 당신 자신입니다. 말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은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근거 없는 이야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자신을 점검하고 카더라 통신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대화는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독성 있는 말은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그것은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그 말들이 되돌아와 당신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멸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년의 운도 망치게 됩니다. 가십을 퍼뜨리는 습관은 노년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노년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6번째 말은 바로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자랑입니다. 70세의 서현 씨는 친구 중 한 명이 매번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돈, 자녀, 심지어는 자신이 키우는 개나 식물까지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면 자신에 대한 과장된 자랑이 시작되곤 했고, 서현 씨는 그 모습을 매우 불편하게 느꼈지만 오랜 친구이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자랑은 점점 더 과해졌고 서현 씨는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완벽함에 빠져 살지만 서현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당신의 자랑을 맞장구치며 들어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돈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고, 현재 자녀와 배우자가 훌륭하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3가지는 절대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랑을 끝없이 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2다리를 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멀쩡한 다리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상대의 상황을 모른 채 무심코 자랑을 했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배려 없는 행동입니다. 힘겹게 미소를 유지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들은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자랑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자랑을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그 기쁨을 당신의 배우자와 나누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사람과 말입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자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운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자랑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반대로 수십 년을 만나왔어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과시나 자랑이 아닌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자신이 자랑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은 분명 이러한 6가지 언행 습관을 피하면서 노년의 운을 해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노년의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말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남을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직설적인 말. 셋째,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남을 조종하려는 말. 넷째, 예의 없이 건방지게 말하는 것. 다섯째, 카더라 통신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째, 누구나 불편해하는 자랑질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왔나요? 당신이 지난 수년 동안 해온 말들이 당신의 삶과 노년의 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말들이 쌓여 결국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인생을 무너뜨리고 노년의 행복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노년의 운을 채워줄 아름답고 따뜻한 말을 하세요. 매일 이 연습을 하면 곧 당신의 곁에 노년의 행운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이 시대의 소중한 어르신들이십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제 지식을 전달해드리며 제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